쌤, 근데 조스에서 하는 강점 면접이 뭐예요? 이거 좀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 강점 면접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면접을 봄에 있어서 사실은 막 스크립트 같은 거 막 작성하고 그러잖아. 뭔가 이제 모범 답안인 것처럼 좋은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승무원 면접이든 다른 면접이든 본인만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의 강점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이미지적인 강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경험을 어느 쪽으로 좀 많이 한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공에서 좀 노력했던 부분에 이런 걸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강점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잘 살려서 직무에 합격할 수 있게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차별화되게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게 강점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한마디로 좀 정의한다면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이미지나 키워드나 스토리를 좀 살려서 다른 사람들 다들 면접에서 날 좀 돋보이게 하고 싶은, 그래서 합격하는 게 강점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왜 강점 면접을 하게 됐어요? 이것이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처음에 이제 조스 쌤들이랑 이제 수업을 하면서, 조스가 좀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뭐 승무원도 사실 지금까지 400명 넘게 합격시켰고, 대한항공도 110명 넘게 합격시키면서 처음부터 막 이렇진 않았거든. 그래서 예전에 막 1, 2년 됐었을 때는, 우리도 그냥 답변 열심히 만들었는데 합격생이 많이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거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제 직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승무원 쪽은 사실 친구들마다 갖고 있는 이미지도 다르잖아. 그리고 이 친구들이 특별한 건 없어도 이제 좀 활동에서의 본인 역할, 내가 어떤 걸 잘했는지 이런 포지셔닝도 좀 다르고, 또 그 사례를 들어봤었을 때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좀 잘했던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 좀 이렇게 꼼꼼하게 미리 챙겨준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끈기 있게 힘쓰는 거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고, 뭐 땜빵 잘해주는 애들도 있고, 다 다르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촘촘하게 좀 뽑아내서 답변이나 이미지를 살렸더니 합격률이 확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조스가 합격생이 폭발한 거야. 그래서 이 강점 면접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쌤들이랑 책도 쓰고, 인정도 받고, 이게 좀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 왜냐면 데이터가 있으니까, 400명이 이렇게 붙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점 면접을 탄생하게 된 거지. 그러면 쌤, 강점 면접이 왜 중요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까 말했지만 사실 취업준비생들이, 나도 그랬지만 그때 자존감이 막 높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력서 빠방하지 않으면 나는 할 말이 없다.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뽑힐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이제 직무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이 친구가 대단한 경력은 없어도 아르바이트 할 때 예를 들면은 좀 사장님이 하나를 시켜도 다른 것까지 좀 잘 찾아서 꼼꼼하게 해놓는 직원이야. 이런 직원은 사실 승무원이 됐을 때 너무너무 유리한 직원인 거지. 근데 대단한 경력이 없을 뿐인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터뷰를 좀 해보면은 이 친구가 그래도 이런 부분이 좋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게 잘 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완전 다르게 보일 수 있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감이 되기 때문에 합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난 생각해. 음. 그러면 강점 면접이라는 게 꼭 답변에만 해당이 될까요? 근데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 약간 만약에 내가 기술직을 보거나 만약에 뭐 연구원을 봐. 그러면 좀 답변 분위기가 맞는 것 같아. 답변을 많이 해야 되는데, 승무원은 사실 딱 보여지는 느낌에서의 호감도도 태도 이런 것들이 되게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력이 별로 없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딱 사람 만났을 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좀 잘 들어주고 경청하는 그런 게 이 친구의 되게 아이덴티티 강점이야.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합격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얼굴도 될 수가 있고, 이미지도 될 수가 있고, 표정이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이 친구의 말투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승무원 쪽은 의외로 좀 갖고 있는 원래 말하는 분위기라든지 태도를 좀 많이 살리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답변도 살리지. 그리고 이력서에 예를 들면은 다른 건 많이 안 했는데 이 친구가 좀 학교 다닐 때 활동을 많이 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물어보면서 또 강점을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건 진짜 별거 없는데 아르바이트를 되게 오래 했어. 그러면은 거기서 이 친구는 이제 일적으로 좀 되게 좋아하는 친구고, 뭔가 현실에서 돈 벌고 사람 응대하고 대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애인 거잖아. 그럼 거기에서 또 강점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 이미지, 태도,
답변, 뭐 다 강점이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지. 그러면 강점 소재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이거 좀 애들 많이 고민하는데, 일단은, 섹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이미지적으로 들어봤던 이미지적인 강점도 좀 뽑아내고, 그리고 나는 얼굴 생김새가 항상 승무원의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하는 느낌, 분위기, 웃으면서 얘기했던 그 느낌이 좀 어떤지, 거기에서 또 키워드를 좀 뽑아내고, 그 키워드라는 게 그런 거지. 뭐, 예를 들면은 어른들을 좀 편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손녀 같은 그런 미소. 뭐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을 좀 뽑아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력서나 뭐 사실 친구들 전공을 다른 친구들은 특히나 이거 못 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공에서 올 수 있는 다양한 강점 키워드들도 많거든.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내가 공대생이야. 그럼 공대생과 승무원은 정말 동떨어지게 보이잖아. 근데 공대생들은 끈기도 있고 협업도 잘하고 어떻게 보면은 생각도 깊이 있게 한단 말이지. 그런 것들에 승무원이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르바이트나 행동적인 부분에 대한 사례 이런 걸 들어보면서 거기에서 키워드를 뽑아내기도 하고 스토리를 가지고 와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이미지, 말하는 느낌, 그다음에 내 이력서적인 부분, 그다음에 내 활동, 뭐 내가 행위했던 거 이렇게 한 5가지를 해놓고 좀 강점 키워드 같은 걸 뽑아내면 어느 정도는 좀 감이 올 것 같아. 그리고 강점을 답변에 어떤 식으로 녹이면 좋을까요? 일단은 강점을 답변 녹이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직무에 좀 맞는 키워드들을 녹여야 되긴 해. 그러니까 승무원은 그래도 말했지만 승무원도 사실 되게 많거든. 승무원이 다 활달하고 무조건적인 친절하고 막 이런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승무원은 의외로 조심성 있는 사람도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막 공대생들처럼 리체크 계속하는 막 그런 미친 체크하는 그런 꼼꼼한 애들도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또 디자인 이런 거 전공한 친구들은 계속해서 고객이 이런 거를 좋아할까? 편리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잖아. 그런 사고도 나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답변에 녹일 때는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키워드를 녹이는 거. 예를 들면 승무원의 장점이 뭐예요? 이런 거 했었을 때 저는 어르신들이 어떤 걸 물어보셔도 손녀처럼 이해하실 수 쉽게 편안하고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게 제 강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나 앞에 그러니까 인사이트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뒤에 이제 스토리를 설명해야 될 때 예를 들면 제가 뭐 예전에 영화관에서 일을 했었을 때 실제로 이제 아이가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영화 관람이 끝나고 나오실 때 혹시나 다치시지 않을까? 작은 손전등을 비춰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좀 이 친구와 어울리는 부분이 녹여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방식인 거지. 그래서 키워드도 있고, 아니면은 답변도 있고, 또 승무원 쪽은 더더욱 우리는 이제 면접하면서 이 표정 되게 좋다라든지, 너는 이런 이미지가 좋으니까 이런 느낌을 조금 더 살려보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게 녹이기도 하는 것 같아. 그럼 강점이 딱히 없는데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그건 네 생각이야. 강점이 딱히 없는 사람을 못 찾아봤어. 그러니까 이 강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그런 거지. 제 강점 찾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게 되게 대단한 거 있잖아. 어마무시한 거 막. 어디서 1등한 거만 강점이 되고, 우수상 받은 거만 강점이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나는 지금 내가 봤을 때 너는 대화하는 능력도 되게 좋은 것 같아. 부담 없이 이렇게 대화를 이어주는 거. 그 다음에 또 느낀 게, 수업하면서 되게 좀 센스 있게 미리미리 이렇게 좀 준비도 되게 잘해놓고 수업 때도 이제 친구들 이런 거 막 이렇게 잘 도와주고 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를 살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찾아서 한다 이런 것도 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는 강점 이미지가 뭐 행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수상 경력 뭐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거에서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찬히 내가 그동안에 들어봤던 얘기들 아니면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 아니면 아르바이트 사장님이 살짝 흘렸던 얘기들 아니면은 과 동아리 친구들이 뭐 실수가 없는 것 같아. 의외로 계속 총무하는 거 보니까 되게 꼼꼼한가 봐. 믿음이 간다. 이런 거를 흘려드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사실 누가 이제
자, 오늘은 강점을 말씀드린 시간입니다. 막 이런 거는 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차곡차곡 잘 모아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바쁘니까 그런 걸 다 기억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리고 주스플라이 세언니가 강점 이제 해커, 파인더니까 직무마다 이 친구가 어떤 강점을 살리면 좋은지는 우리가 케이스를 사실 10년 동안 많이 해봤으니까 좀 아무래도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승무원 면접은 다대일 면접이고 그러려면은 내가 어쨌든 은은하게라도 좀 보여야 되는 거지. 8명, 18명 중에서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뭘 아우라라고 해나? 그런 아우라가 있어야 돼. 그 아우라라는 게 좀 승무원 쪽은 되게 사소한 거, 소탈한 거, 소소한 거 정말 잘 챙겨주고 다시 한번 체크하고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그게 어려우면은 이제 주스플라이에 오면은 이제 언니들이 이제 많이 찾아준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알려주니까 자신감은 이제 더불어서 좀 생기는 것 같아. 이게 다 해결됐을까? 네, 이번 감사합니다. 대하는 거 잘 봤으면 좋겠다.